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께서 물건 하나 낙찰 받으셨는데 회원님께서 어떤 문제로 갖고 오셨는가 잠깐 말씀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낙찰을 받고 점유자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토지주의 이제 형인데 이분이 이제 소유가 자기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3억에 집하고 수목하고 이런 거를 3억에 인수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3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처음에 보니까 제시의 물건들은 있더라고요. 예. 등기가 아마 없는 모양이죠? 등기는 이제 있는데 예. 이 번지하고 상관없이 보존 등기가 그 토지주 형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군청에 확인한 결과 보존 등기 그리고 건축물 대장 과세 납부 등을 하고 있고 제가 받은 토지하고는 무관하게 320-2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우리가 받은 토지, 우리라고 할게요. 예. 예, 우리가 받은 토지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받은 땅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번지가 틀릴 뿐이죠. 예.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가 점유자라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건물과 땅의 건물이 동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땅의 주인은 동생인가요?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땅의 주인은 건물의 주인은 형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배운 법정지상권의 그 논리를 보면은 본래부터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정지상권으로 깨면 깨지는 거니까 뭐 사용료다 뭐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이 바로 법정지상권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해야 좋은 건지 아 지금 빨리 해야죠. 빨리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묘지 또 뭐 퇴거명령 같은 건 다 한꺼번에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묘지 같은 경우는 누구 묘지예요? 누구 묘예요? 그 저기 지금 점유자의 그 부모님하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소유자의 부모는 경우에는 판례에 보면은 소유자 거로 보는 것이 맞아요. 예. 그래서 소유자가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임의경매죠 이게. 예. 맞죠? 예. 임의경매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새로운 토지 주인에게 지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가 땅 전체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묘지가 있으면 묘지의 일부분에 미치는 토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물로 얘기하자면 철거 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얻은 경험의 판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쉬운데 분묘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토지에 보면 그 하천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예. 하천부지 중에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물이 그렇죠. 흐르지 않는 것도 물이 흐르는 곳은 막을 수가 없고 쓸 수도 없겠고 하천입니까? 아니면 국어입니까? 하천입니다. 하천이요? 하천은 좀 까다롭습니다. 하천은 그냥 내가 동산 정도, 주차장 정도로 쓸 수 있을 뿐이지 건물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경계에서 쌓아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뭐 캠핑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 일부분 이제 물이 안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캠핑장의 천막 같은 정도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정식 건축물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하천법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법을 공무원 묵인했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 다 모가지예요. 그래서 하천법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부동산은 힘들 것이다. 하천부지는. 그럼 거기다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는 이제 공무원하고 타협해가지고 데크를 깐다거나 뭘 깐다거나 그런 거를 합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서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쳐달라면 쳐야 된다 이런 거. 하천법이 제일 까다로운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5,000평 되잖아요. 몇 평이에요? 예, 한 4,750평. 크잖아요. 내가 보기엔 크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학원 잘 들어오셨어요. 예, 저 학원 들어와서 이제 예. 거의 용기를 갖고 했는데 예. 이건 내가 보기에 상당한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증명서가 안 된다고 저희가 이제 바빠가지고 낙찰만 보고 그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장님이 가서 산업계장님을 만났는데 그 묘 때문에 농지 취득 증명서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된날 이제 내려가가지고 판례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묘가 있어서 안 된다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분 1700 몇 평 중에서 일부분 4평 5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하니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행정직에 앉아가지고 그건 쳐다보니까 안 된다 된다 그러는 잘하셨어요. 예, 그게 학원에 와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법이 쓰는 사람이 그 칼도 마찬가지잖아. 청룡 원월도를 쓰는 게 관우니까 그 칼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변호사한테 맡겨도 어렵게 푸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이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또 있어요. 기왕 하실 거면 그분들한테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아마. 같은 가격이라도 일을 잘해요 이런 걸. 우리한테 엄청 많이 했거든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나도 그 변호사를 자주 만나니까 방향은 내가 좀 잡아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즐거운 일이 남으셨다고 보면 돼요. 소송을 해도 즐거운 것만 남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용도가 다 뭡니까 이게? 용도는 이제 계획관리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 임야까지. 예, 아, 그렇게 다행히 임야가 더 크죠. 예, 임야가 크고요. 저는 이제 1620평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밖에 안 되니까 1,600평만 들어가고 나머지 3,000평 정도는 농지 전용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산에 나무가 많아요? 지금 이제 산 1-10번지는 거의 그 주택하고 그 뭐 비닐로 하우스 그래서 거의 대지나 마찬가지로 평평해요. 평평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산은 주택하고 저장 창고, 축사, 서러보 창고, 하우스 2개, 감나무 200주, 호두나무 2개, 밤나무 30주, 대추나무 12개, 배나무 12개, 매실 6주, 네. 자두나무 3주 이렇게가 지금 현재 임야야.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제시회입니까? 제시회 수목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제시회, 수목까지 제시회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거 갖다가 하나의 장사 수단으로 그 나무를 심었다라고 경매법원에서는 판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그 제시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는 뭘 걸 수 있냐면 너가 이거 빨리 안 갖고 가면은 내 땅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된다.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안 갖고 가면은 이 과실수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치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아주 싼 값에 그걸 인수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몇 번 4차, 5차까지는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료를 경매 당시 그 감정평가 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거 했는데 해서 걔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예, 지금 뭐라고 땅 평수에 대한 제한을 해달라고 하겠죠. 그건 요령을 잘 부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아무튼 잘 되게 부자 되신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잘 되시면 여기 와서 막걸리 한 잔 사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느낌이 좋더라고. 아, 이 정도면 잘 받으신 거다. 아이고, 여기서 좀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또 합의를 잘 보시는 것도 요령이니까 좀 적은 금액으로 해서 다들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캠핑장을 해도 그런 과실수가 있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한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어제 다녀가셨는데 모두 4,750평이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에 받았냐면 1억 9,700에 낙찰을 받았어요. 약 4만 원꼴 되거든요. 전부 다 준보전산지의, 다시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4만 원에 이걸 받았다는 건 이제 캠핑장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대박입니다.
역시 학원 나오셔서 공부하시다가 자기가 찾은 거라는데 잘 찾았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저께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못 듣고 간 게 있어요.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해줬는데 그분이 적어온 거에 보니까 나중에 이게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적은 걸 토대로 보충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이 하얀 거 자국 보이죠, 이렇게. 우리 땅하고 반반 걸쳐서 건물에 젖어 있는 거야. 이게 정식 건물이에요. 지하집 건물인데 이게 돼 있고 여기 또 이제 비닐하우스로 한 게 이건 별거 아니라고 치면 되니까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정식 집이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건물이 매각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거야. 정식으로 등기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대지 면적까지 표시가 된 거야. 236제곱미터. 약 70평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91.8, 약 30평 가깝게 올라가 있다는 거야. 건폐율도 38.89. 이 사람하고 여러 번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소송까지 갈 이제 입장이 된 거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물으러 왔다고 빼먹고 간 거야. 우리 회원님이. 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야. 건물 30평. 이게. 근데 신기한 게 번지가 몇 번지냐면 320-2번지야. 그래서 이걸 다 뒤져봤어요.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등기 다 떼어봤는데 이런 지번이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집을 지을 때 이 번지를 잘라서 땅을 분할했어야 맞는 건데 땅을 분할하지 못한 채 건축물 대장만 올라간 그것도 오류가 생긴 거라고 봐요. 공무원의 오류든 누구의 오류든 오류가 된 거라고 보는 거지. 또는 다르게 추측해보면 우리 땅이 아니고 그 옆 땅에다가 된 건데 지을 때 측량을 잘못해갖고 대충 해서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다. 왜? 내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이 번지 떼어봤어. 임야되잖아. 떼어보니까 여기에 면적이 5,582제곱미터. 경매에도 똑같이 산 1-10에는 5,582라고 이 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분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여기다 지을 걸 여기다 졌든 알고 여기다 졌든 상관없이 우리 토지주인은 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르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 소송만 하면은 이 건물은 철거당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배운 걸 가지고 공무원한테 따져서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잘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은 그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공문서로 답변을 받는 방법.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공문서로 답변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그 농지유에 일부 묘지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판사님한테 갖다 내면은 판사님은 다 허가를 떨어뜨려 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외를 못 봤어요. 저 공무원과 행정과 사법이 해석이 틀릴 경우에 그 부분에 만약 농지증을 못 해준다면 그래서 허가가 안 난다면 이 땅은 영원히 경매로 나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그거를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주는 직권을 판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사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 답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